시계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번에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다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혹시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또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총강생은 계속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크게 강의실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다 수용을 하는 걸로 하려고 하고요. 네,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 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은 한서 위주의 강의인데 사실 이 슬라이드도 보여줄 것들이 예쁜 그림들이나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보여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최대한 고쳐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할 생각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양자 빼고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아마 제 생각에는 다들 학부 양자역학은 그래도 수강을 하셨던 분들이 보셨을 거라 기대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 리마인드 하는 경우에서 양자역학에 대해 양자역학을 우리가 어떻게 기술을 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 전기 회로를 기술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고정적인 방법으로 기술하는 걸 양자역학적으로 기술하는 걸 바꾸는 거거든요. 그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너무 작다거나 그러면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크게 쓸 수 있어요. 예? 글씨 작지 않으면 실판이 좀 어두운 거. 실판이 어두운 거 같고요. 그러면은 불을 켜야 되나? 이건 어때요? 이거 하나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이 어디서 출발했냐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막스 플랑크가 흑체 복사에 대해서 실험 데이터가 있는데 딱 그 20세기 초반에 출발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흑체 복사를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그 스펙트럼의 결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설명을 할 수가 있었냐면 그 흑체에서 나오는 복사하는 애들이 그 빛의 프리퀀시 주파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들의 정수배로만 에너지를 교환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만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정말 이 퀀텀 그러니까 이 빛의 그 입자성이나 이런 것도 확실히 알려지지가 않았던 때라서 이게 일종의 어떤 포멀한 테크닉 정도로만 생각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는
아인슈타인이 이 광전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빛이라는 게 그전에는 파동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입자와 같은 성질을 띈다는 게 이제 억셉트가 되기 시작해서 이 광자라는 것에 대한 광자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양자이론은 추가적으로 보어랑 러더포드랑 원자의 이제 전자들의 궤도가 그러니까 퀀타이즈가 되어 있다고 이런 모델링을 해서 원자에서 나오는 그 에미션 스펙트럼을 설명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글씨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슈레딩거랑 하이젠버그가 등장합니다. 하이젠버그는 뭐 uncertainty principle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슈레딩거도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양자 이론이 좀 더 이 포멀리즘을 갖추고 탄생을 하기 시작했고 이 쓰는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아주 유명한 디렉이라는 커브렉이라는 대리학자가 고전역학에서 양자역학으로 넘어가는 일반적인 좀 레시피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하는 법에 대해서 밝혀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걸 캐노니컬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고전역학에서 알고 있던 그 라그랑지랑 해밀턴 메카닉스 관련된 그런 사실 그런 것들은 그 뉴턴 역학, 고전역학에서랑 그 컨시스턴트하게 디벨롭된 띠어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양자역학으로 랩핑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 그쪽 고전역학은 양자역학의 예를 들면 H바가 0으로 가는 이런 리밋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제시한 게 디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히스토리는 이 정도 정리하면 물론 이 이후에도 엄청나게 다양한 발전들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많이 쓰게 될 거는 이 캐노니컬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장황하게 히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정말로 이
클래시컬 메카닉스에서 쿼antum 메카닉스로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전 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뭐 싱글 파티클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포텐셜이라고 해야 되나요? 포텐셜 공을 막 이런 게 있을 때 여기서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나 이 문제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는 mx 다시고 포지션이 있고 그래서 이것들 기술하는 게 고전 역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설명드릴 게 우리가 고전 역학을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사실 고등학생에서 출발을 해서 이 뉴턴의 F는 ma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맨 처음 출발은 이 포스, 힘이랑 이 평형 관계 측면에서 이 고전 역학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이 물리학을 배울 때 맨 처음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요약이 가능하냐면 이 가속도가 힘을 질량으로 나누는 건데 또 우리가 아는 게 에너지 개념이 도입이 되면 힘은 에너지를 미분한 값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출발을 했던 거고 이제 물리학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라그랑지안과 해밀턴 역학으로 저 문제를 좀 다른 랭귀지로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게 추가되는 건 없어요. 같은 거를 그냥 다른 방법으로 기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라그랑지 역학이죠. 라그랑지 역학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가정은 이 Principle of Least Action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파티클이 따라가는 경로가 있을 텐데 얘를 XT라고 해봅시다.
시간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펑셔널 어떤 그리고 이 라그랑지아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차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라그랑지안 역학은 어떤 자연에 대한 이해에서 유래를 했냐면 이 자연은 어떤 경로를 택하냐면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가 있을 때 이것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그런 경로를 따른다. 라는 그런 자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뉴턴 역학을 재해석한 게 라그랑지안 메카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얘를 그래서 이런 트래젝토리를 미니마이즈하는 이런 액션을 미니마이즈하는 트래젝토리를 우리가 구현을 하면은 얘가 뉴턴의 법칙들을 다시 리비짓을 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이렇게 액션을 미니마이즈 하면은 라그랑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라그랑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이거는 그래서 이게 결국에 뉴턴 역학에서 나오는 법칙들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한 게 이 해밀턴 역학이라는 걸로 이 라그랑지 역학을 다시 변형을 시킨 거죠.
x라는 코올디네이션이 있을 때 얘는 항상 이런 모멘텀하고 뭔가 컨주게이트된 릴레이션을 갖고 있다.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라그랑지안이라는 것들이 있는 게 있었는데 결국에 이 라그랑지안을 해밀토니안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제 해밀토니안이라는 걸 뭐냐면 이제 이런 애가 있었는데 바로 르장드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르장드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x랑 p의 어떤 함수로 쓰여지게 되고요. 이 르장드르 트랜스폼이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심플하게 만약에 운동에는 이 T라고 하는 게 이분의 V 제곱으로 주어지고 여기가 포지션만의 함수면 쉽게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 해밀토니안은 항상 2n분의 P제곱이랑 를 더해져서 우리가 말하는 토탈 에너지가 되고 이게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다는 그런 퀀티티에 해당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 라그랑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있었는데 그래서 해밀토니안을 통해서 해밀턴 이퀘이션 오브 모션으로 x랑 p를 활용해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오퍼레이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observable이 있고 얘가 x의 필요 함수에 주어지는 애인데 얘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냐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변하냐면 어떤 포아송 브래킷이라고 하는 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뭔지 설명을 해야겠죠. 뭐냐면
컨저게이트 관계에 있는 베리어블들이라면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전역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래서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이 해밀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이 뭐가 있냐면 먼저 시간에 대해서 포지션이 어떻게 변하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그냥 그 모멘텀이 그 운동 에너지가 2n분의 p제곱인 경우는 심플하게 얘가 velocity는 모멘텀을 mass로 나눠주는 거라는 이퀘이션이 하나 나오고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포텐셜의 그레이디언트. 그러니까 이게 포스가 이 포텐셜의 그레이디언트로부터 나온다라는 거라서 얘네 둘을 합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네, 좀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x 다스로 이 편미분을 해주는 값이고요. 얘는 그래서 해주면 당연히 mx가 다시 나오는 아주 쉬운 경우죠. 그리고 해밀토니안은 설명한 르장드르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돼서 자 해보면 2분의 p제곱 플러스 2분의 1 px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트리비얼한 것들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네모 박스를 치자면 이런 애들이 있고 이제 이퀘이션 오브 모션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해밀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한번 써볼 텐데 그래서 x의 시간에 대한 미분 값은 얘랑 해밀토니안의 포아송 브래킷이랑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진짜 해보면 얘가 포아송 브래킷도 결국에는 이게 x랑 p를 바꾸면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베리어블이랑 오른쪽에 있는 애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같은 애가 들어가면 같은 애들끼리는 포아송 브래킷이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x에 대한 텀은 사라지고 그래서 얘는 이의 부분에 x랑 p제곱 한 게 이게 뭐냐면 해보면 p를 m으로 나눈 거 얘도 똑같이 해주면 인데 얘는 px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구해졌고요. 이거를 푸는 법도 뭐 다양하게 배웠을 텐데 좀 더 우리가 그 퀀텀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유도할 때 쓰이는 이 폼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유사점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클래시컬한 이 베리어블을 정의를 할 텐데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 베리어블의 단위는 에너지의 스퀘어 루트에 해당하는 그런 유닛이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해밀토니안은 이런 심플하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렇게 했을 때 이 A는 결국에는 어떤 타임 디펜스를 갖냐면 얘가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어떻게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타임 디펜스를 만들기 때 오메가가 K 스퀘어 루트 오브 K 오버 M으로 써지죠. 이게 그 스프링의 어스레이션 프리퀀시가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x랑 p의 다이내믹스를 항상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니셜 컨디션을 알고 있다면 항상 코사인 t 이렇게 해가지고 이도
양자역학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라그랑지안에서 해밀토니안 메카닉스로 이렇게 넘어갔고, 해밀토니안이 어떤 이퀘이션 모션을 주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포아송 브래킷이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있으면 이제 양자 역학으로 넘어갈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퀀텀 메카닉스 여러 가지 포스트레이트 가정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거 다 사실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정말 간단한 것들만 쓰면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퀀텀 스테이트라는 애가 있는데 어떤 상태 뭐 벡터라고도 표현하는 스테이트 벡터라고도 표현하는 어떤 양자 상태가 있는데 이게 유니버스의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얘가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기술한다고 배웠고 또 예를 들면 측정 가능한 퀀티티를 예를 들면 뭐 포지션이나 모멘텀 같은 측정 가능한 퀀티티를 우리가 observable이라고 하는데 이 observable은 어떤 식으로 기술이 되냐면 permission 오퍼레이터로 기술이 돼요. 근데 이 오퍼레이터는 어디에 적용하는 오퍼레이터냐면 필버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에 적용하는 오퍼레이터 기술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한 컨셉은 이 캐노니컬 퀀타이제이션으로 넘어갈 텐데 이게 굉장히 일반화된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래서 고전역학을 기술하는 이 해밀토니안 티어리를 그래서 퀀텀 티어리로 어떻게 옮기냐 바로 이 클래시컬 포아송 브래켓이 있잖아요. 얘를 양자역학의 observable들의 커뮤테이터로 매핑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IH과분의 1 corresponding 오퍼레이터를 이제 햇을 붙여서 퀀텀 오퍼레이터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클래시컬 포아송 브래켓을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뮤니케이터는 AB-BA 이렇게 주어지고요. 자세하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는
엑셀이 쓴 양자역학 책이 있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클래시컬 포아송 브래켓이 만족하는 릴레이션이 있고, 그리고 퀀텀 오퍼레이터들이 만족하는 어떤 릴레이션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충족하는 그런 것들을 만족을 시키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야지 퀀텀 메카닉스랑 클래시컬 메카닉스랑 서로 이 컴패티블한 이론을 만들 수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사실 저도 학부생 때는 도대체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적이 많은데 사실 유도하는 게 아니라 발견을 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양자역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고전 리미트도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 이런 뭐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모션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생기네요. 또 중요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여기 파송 브래켓에서 이 커뮤니케이터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이 커뮤니케이터들의 예시를 좀 더 리커를 드리자면 이런 거죠. 이 클래시컬하게 포지션이랑 모멘텀 사이에는 파송 브래켓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고요. 얘가 어떻게 가는 거냐면 결국에 퀀텀 메카닉스에서는 포지션과 모멘텀 오퍼레이터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데 이가 IH 바가 된다. 그리고 이게 바로 캐노니컬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나중에 소전도 회로를 그래서 기술을 하게 될 텐데 결국에는 이 해밀토니안으로 모든 소전도 회로가 기술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파라미트라이즈를 하면은 그 컨서로 컨주게트한 이런 오퍼레이터들이 나올 테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양자역학으로 적인 기술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거는 제 생각에 한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쯤에 설명을 드리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점이 뭐냐면 X랑 P랑 커뮤니케이터가 IH 바로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컨주게트 관계에 있는 캐노니컬 베리어블들 간에는 걔네들 간은 커뮤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또 simultaneous eigenstate를 갖지 않는다는 거죠.
뜻이냐면 예를 들면 x의 아이겐 스테이트인 경우는 아주 정확한 포지션을 나타내는 스테이트가 할 수 있는데 얘는 모멘텀에 대해서는 거의 인피니트한 uncertainty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이 기본적으로 이 uncertainty principle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Any pair of canonically conjugate variable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고전 세계에서는 사실 x랑 p를 정확하게 동시에 엄청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가능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고전 역학이라는 거는 그 세계는 이 h바가 그냥 0으로 가는 리밋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정말 간단한 얘기를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쿼텀 매트릭스에서 타임 에볼루션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픽처를 얘기를 합니다. 하이젠버그 픽처라고 해서 스테이트는 바뀌지가 않는데 오퍼레이터가 바뀐다는 관점이 있고 슈레딩거 픽처라 해서 오퍼레이터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스테이트가 바뀐다는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관점이 존재를 하고요. 다만 슈레딩거 픽처의 경우는 우리 퀀텀 스테이트라는 개념은 고전역학에서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고전역학에 대응되는 이퀘이션을 찾기는 어렵고 대신에 하이젠버그 이퀘이션을 모션은 고전역학과 정말 거의 1대1로 대응이 되는 이런 이퀘이션 모션을 설명을 드리면 하이젠버그 픽처 얘는 퀀텀 스테이트는 정지에 있다. 그렇고요. 그래서 얘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아까 설명한 것 같이 이퀘이션 모션이 있을 텐데 여기다가 퀀텀 브래킷을 그 커뮤니케이터 릴레이션으로 바꿔주면 이게 뭐냐면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모션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클래시컬 할 때는 그냥 여기에 뭐 상수도 안 두고 오브랑 오퍼레이터랑 벨더블이랑 해밀토니안의 포화스트롱 브래킷이었는데 얘가 이렇게 바뀌게 되죠. 거기다가 좀 까다로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넣어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슈레딩거 픽처도 간단히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슈레딩거 픽처는 반대로
interaction picture라는 게 있는데 학부 때는 interaction picture를 배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interaction picture는 상당히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거라서 나중에 또 따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숙제로 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에는 퀀텀 할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대부분의 것들은 할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출발을 하면 좋아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아까 할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예제를 잠깐 드렸었는데 결국에 이것도 포지션이랑 모멘텀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얘를 오퍼레이터로 승진을 시킬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캐노니컬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을 가져서 바로 요걸 활용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 퀀텀 해밀턴이라는 2n분의 p제곱 플러스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이 우리가 뭔가 x랑 p의 weighted sum으로 주어지는 이 annihilation operator라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의를 했죠. 근데 이게 다름이 아니라 아까 그 클래시컬 오실레이터의 예시에서 이 대문자 A 같은 이런 베리어블을 디파인했는데 에너지의 루트에 해당하는 유닛을 갖는다고 설명을 했죠. 그거에 대응되는 퀀티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대신에 그런 유닛을 갖는 게 아니라 유닛이 없는 넘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쉽게 또 보일 수 있는 게 A랑 A 대번은
하는 과정이 우리가 LC 오실레이터를 이 퀀텀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바꾸는 데 쓰일 겁니다. 정확히 똑같은 과정이 쓰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더라도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네. 마지막 남은 시간에는 그래서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이퀘이션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 에볼루션을 하는데 하이젠버그 픽처에서 해볼게요. 그래서 이 도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되었죠. 이렇게 되는데 이건 다름이 아니라 뭐냐면
있는데 모든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들은 넘버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인데 이 넘버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이런 관계를 갖고 N은 그리고 얘 자체가 A 대결 A라고 쓰여지는 그런 오퍼레이터인 것을 확보 양자의 가치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들은 여기 어떻게 주어지냐면 H바 오메가인데 2분의 1, 3분의 1, 2분의 1 H바 오메가, 2분의 3 H바 오메가. 항상 이게 헷갈려요. 영어로는 fraction 할 때 이거 다음에 이거 있는데 한국어는 이거 다음에 이거 있으니까 헷갈립니다. 맨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 그래서 맨날 거꾸로 말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그래서 어떤 구조를 갖냐 했을 때 2분의 1 H바 오메가라는 에너지를 갖는 게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고요. 2분의 3 H바 오메가를 갖는 게 포톤 넘버가 1인 스테이트고 이게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 에너지는 항상 분간격인 H바 오메가로 떨어져 있다고 우리가 배웠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포톤 넘버 스테이트가 있을 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라는 게 그냥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퀀텀 하모닉 오시레이터는 에너지가 0이 아니라 어떤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하는 어떤 것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로 포인트 에너지는 또 제로 포인트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해서 결국에 X랑 P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도 언설턴티를 갖게 되는데 얘를 계산을 해보면 얘가 그러니까 0 스테이트일 때 그다음에 H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델타 X, 델타 P는 딱 H바를 위로 나눈 H바를 2가 돼서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하이젠버그 언설턴티 프린시플에서 정말 그 미니멈 값을 세츄레이트 시키는 미니멈 언설턴티 값을 갖는 페어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백큐um 스테이트의 경우에는 됐습니다. 앞으로 이 할모닉 오실레이터는 당연히 안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거 이외에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이 퀀텀 어픽스 관련돼서 할모닉 오실레이터를 기술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달드릴 거는 이 정도 까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프리뷰를 드리자면 오늘은 그래서 고정력 파악에서 양자역학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렇게 배우고 우리가 요 고정도 큐빗을 다루게 됐는데 그러면 제일 많이 다루는 양자계가 이준이게 투레벨 시스템입니다. 투레벨 시스템
회로